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월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대부분 어느 정도 그 감은 잡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증시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원래 특히 1월 증시 환경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수급 측면에서 이제 악재가 이제 문제인데 그 수급만 받쳐주면 좀 악재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수급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래대금이 이제 엄청나게 감소했고요. 그 고객의 덕금은 65조인데 그 거래대금은 하루 8조 원대까지 내려와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수급이 깨져 버렸는데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IPO를 또 1월 중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지 사업 부분을 별도로 떼내 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시장에서는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그 주당 25만 원에 만약에 공개를 한다고 하면 시중 유동성을 약 한 12조 가까이 그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고객 예탁금에서 상당 부분 흡수가 될 거고 또 기관 투자자들도 참여를 하니까 기관 투자자들 돈이 이제 여기에 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주식을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주식을 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근래 기관 투자자들이 그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IPO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조달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돈은 상당 기간 동안 자금이 동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수급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추가적인 거래대금 감소가 예상된다. 1월에.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 주식 시장에 이제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악재들은 많이 노출돼가 있으니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은 노출된 악재인데 미국 연준 보유자산 매각 공포 심리는 아직 노출되지는 않았고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정권 전문가들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관들은 매도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악재 중에서는 대형 악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를 한 달 내내 아마 미국 증시는 물론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그 조금 기다려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2월 중순 이후에나 반등의 그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국내 증시도 1월 한 달 동안은 나쁠 것이다. 참고로 이제 1월 8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1월 8일 미국 증시도 나스닥은 하락을 했는데 특히 거품이 발생한 기술주들이 주가 하락을 주도했어요. 테슬라도 추가적으로 3% 하락했으니까 지난번에 13% 올란 거 전부 오바이트 다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도 조정이 끝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기술주 전반적으로 키재기 주가 하락이 있을 거다 라는 측면에서 또 아직은 그 조정이 남아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 경우에는 이제 국내 거품 발생 주식도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2021년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 대부분이 그런 주식이거든요.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거품이에요. 근데 영업 실적이 수반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성장주론인지 그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주식이면 미래성장이라는 말이 되는데 지난 뭐 2, 3년간 그 전기자동차 얘기가 있었으니 2차전지 관련 얘기는 시장에 그 반영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업 이익이 수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앞으로가 좋을 거라 하는데 그거는 한번 정치 전체적으로 거품 붕괴가 일어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IPO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25만 원이 주가 엄청 좋을 때 그 책정된 거고, 또 정권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한몫 하기 위해서 공모 가격을 뭐 거품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도 좋을 때 뭐 15배, 20배를 적용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조차도 그 뭐 정권 전문가들이 산출한 그 적정 가격은, 그러니까 25만 원이 될지 30만 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권 전문가들이 산출한 적정 가격은 그조차도 거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모에 성공할 수도 있는지도 뭐 불확실한데, 일단 기관들이 다 자기들이 정해놓고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기관들이 떠안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개미들한테 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공개하면 결국 시차를 두고 희생되는 거는 개미들이에요. 대주주가 돈 다 버는 거고, 기관들이 이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품 발생 유도해놨고 또 기관들이 개미 투자자 대상으로 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는 사람은 지난해 IPO 참여해가 성공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런 심리가 작용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성공 여부는 뭐 나중 문제고, 1월 정시 얘기를 하니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망은 그래 밝지 않다. 특히 이제 코스닥 전망이 더욱더 안 밝아요. 뭐 금리에 문제에 노출돼가 있고, 그 다음에 거품 발생 그 문제,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노출돼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지금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죠, 우리 국내 경기가 그래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노출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1월 중에는 코스피 시장보다 더 하락 압력이 클 가능성이 크다. 코스닥 시장에는 뭐 가치주라고 할 만한 주식이 별로 없잖아요. 뭐 카카오 주식도 제가 볼 때는 가치주 아니에요. 가치주라면 PR이 뭐 200배고 300배까지 안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자산도 만 원이 안 되는 주식인데, 근데 실제 주가는 막 15만 원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이제 하락 압력을 받는 시기다. 다음 시간에 제가 네이버도 이제 그 매도 의견을 낼 건데,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나쁜데 어디 광고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금까지는 부동산 광고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광고도 먹히기 힘든 환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 영업 실적이 별로 기대되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애널리스트면 네이버, 카카오 모두 주가 전망 하향 조정하겠어요, 목표 주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1월 증시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악재다.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얘기는 안 했는데 앞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수출주에는 뭐 수출이 많은 기업들, 그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호재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기업들, 뭐 그런 기업 더 많으니까 내수 기업도 뭐 어떻게 보면 금리가 오르면 환율 때문에
내수기업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근데 환율 때 고공해정의 수혜기업은 그래도 한 20% 가까이 낼 거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자산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 하락을 한 상태고 ING죠. 하락 중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가상자산 모두 아직도 하락 중에 있다는 거죠. 바닥 아니라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자금시장의 경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자금시장 경세 현상도 코스닥 쪽에 더 많이 나타난다. 물론 이제 코스피 시장에도 한계 기업이 많나요. 그 다음에 BBB 등급 중에서 수입업체라든지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이제 악재를 하나 만났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악재가 녹출됐는데 반영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하튼 1월은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